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아파트를 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처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가족에게 좀 더 배려하고 따뜻하게 걱정하고 함께 공유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못했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후회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가 부동산을 그때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았으면 이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파트를 처분했겠죠. 갑작스럽게 뭐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이제 목돈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려면.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건, 아니면 외국에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줄여가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큰 평수에서 작은 평수로. 그리고 아예 처분하고 전세로 눌러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데, 앞으로 웬만하면 폐지 주우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이 열악한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 빈부격차의 첫 번째 요인이 아파트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이렇게 양분화되어서 빈부격차가 더욱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건 이제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파트는 언제까지 갖고 있는 것이냐?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왜? 주택연금 들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받으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 대비도 되고, 내가 죽는 그날까지 그 집에서 그냥 살면서 유용하게 연금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동산은, 아파트는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1가구 2주택이라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1가구 3주택이라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살 수 없게 해놨습니다. 그죠? 더 이상 2주택 이상 살 수 없게 해놨. 그 말은 곧 살 수 없다라는 것은 팔 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양도세가 그렇게 높아서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세금이 무서워서 그냥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팔 생각이 솔직히 없습니다. 전세 뭐 지금 잘 들어있으니까 굳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주택이니까 그것도 지금 2년 지났으니까 8년까지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부동산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 대선이 곧 이제 2년 뒤에 있을 거고, 또 지방선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집권 여당 측에서는 이런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고는 표를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가 2주택 취득할 때는 뭐 8%, 3주택 이상은 이제 12%까지 조정지역 내에서 이제 비조정 지역은 다릅니다. 2주택까지 기본세율입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12%를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는 10억짜리 큰 아파트를 샀을 때 1억 2천만 원을 낸다는 거예요. 세금으로 그냥 뜯기는 거죠. 어찌 보면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낮출 생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서울의 웬만한 중위 이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해당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세금을 걷어서 좋다, 세금 걷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서민들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만 정부에서 그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걷어서 임대 사업에 쓰거나, 아니면 영세민들의 주거 복지를 늘려주는 데 쓰이는 것은 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즘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처분한 자금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량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주식을 하는 것 자체는, 그런데 이제 장기전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투자 하시지 말고 개인이 기관을, 외국인을 이길 수 없으니까 단기 투자는 삼가하시고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은 뭐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양도세 때문에 처분을 하신다면 저처럼 그냥 버티기 작전도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정권이 다시 재창출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힘들기 때문에 아마 일시적으로 양도세율을 대폭 줄여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도, 이런 정책이 꼭 나올 거라는 거죠. 그때 팔면 되는 거죠, 그죠? 지금은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게 그렇게 용돈을 주기에는. 그래서 저 같은 그냥 버티기 전략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아파트 팔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다주택자라도 팔지 말았으면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아파트를 사고 나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일단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아까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37평 이제 매물을 사단지 내놓으신 분인데, 물론 호가이긴 하지만 6억 2천 정도에 뭐 거래될 수도 있는데 6억 3천에 내놓으셨더라고요. 4층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투자했을 때 5억 1천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1억 1천 가까이 올랐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양도세 때문에 쉽게 팔지 못한다는, 지금 요번 대책으로 인해서 그런 갈등이 뭐 없잖아 나중에 팔 때 있겠죠. 근데 양도소득세라는 건 엄밀한 의미에서 양도 시점에서 그 차액에 대한 세를 내는 거니까, 내가 많이 벌었으면 많이 내고 적게 벌었으면 적게 내는 게 이제 뭐 세금 인지상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았으면 하는 게, 일단 심리적 안정도 안정이지만 경제적인 안정, 더 나아가서 노후 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꼭 장만하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무주택자다, 그냥 무조건 영끌해서 사야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등기친 아파트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나중에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어떤 사다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라면 뭐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사야 되고, 1가구 1주택자라면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갈아타기. 22평에서 27평으로, 27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37평으로, 37평에서 49평, 뭐 이렇게 지금 5단지에 있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을 활용해서,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가구 2주택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앞으로는 취득세가 엄청나니까 1가구면 어쨌든 더 이상 아파트를 장만하기 힘듭니다.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아니면 원체 여긴 조정지역이니까 2주택이면 8%, 3주택이면 12%나 되니까 사실 더 아파트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은 것은 현 정부에서 가장 큰 혁혁한 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앞으로 아파트를 더 투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파트를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지금까지 리먼 사태나 IMF 사태처럼 큰 굴곡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이지 않게 우상향으로 올랐거든요.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이 평당가가 1,000만 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30평대 초반이면 3억이면 샀단 말이에요. 지금 30억입니다. 30억. 10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는 IMF하고 리먼 사태가 끼어 있었겠죠. 그렇게 타격을 받았지만 시작과 끝 지점은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젊은 시절에 평당가 1,000원이었을 때 3억을 주고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좀 노후를 보내고 계실 텐데 얼마나 잘하신 거예요, 그죠? 굉장히 잘한 거죠. 노후 대비가 완전 짱짱하게 30억이면 뭐 돌아가실 때까지 쓰고 남지 않습니까? 자식들 조금 물려준다고 해도 어쨌든 노후 대비를 아파트 한 채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이제 그 법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가 이제 무서워서 내년 5월 31일 전까지 막 팔려고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좋은 기회인 거죠, 그죠? 무주택자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 갈아탈 사람들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기회고 뭐 1가구 3주택 그 사람들은 이제 많이 쫄아서 아파트를 이제 내놓게 될 겁니다. 물론 급매물 정도 가격으로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어쨌든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아파트를 꼭 투자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아파트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은 아파트를 팔지 않는 게 현명하다는 거. 왜? 취득세를 내지 않았잖아요. 살 때, 2주택 살 때, 3주택 살 때 취득세를 얼마 안 냈잖아요. 아주 조금밖에 안 냈잖아요. 앞으로 이제 내가 아파트를 2주택 이상 추가로 사게 되면 엄청난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나는 잘 산 거예요. 그죠? 취득세를 아주 조금 내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팔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취득세 세이브를 했으니까 재산세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산에는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왜 팔아서는 안 되냐면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파주 문상간, 서울 문상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곧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사선이 곧 들어오겠죠, 그죠? 내년 하반기쯤이면 어쨌든 좀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나가서 일산 테크노밸리라던가 킨텍스 제3전시장이라던가 그 다음에 CJ 공연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GTX도 그렇고 여기는 앞으로 일산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호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조짐이 보이려면 전세가가 일단 떨어지고 매매가가 덩달아 떨어지고 그런 매물들이 급매물들이 막 쌓여야 되는데 쌓이고 첩첩산중이 돼야만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파트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왜? 나중에 양도세 그거를 일시적으로 풀어줄 때가 있어요. 언제냐 그게 선거철에 흔히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철 되면 어쨌든 뭐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듯이 양도세 차액을 감액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팔 생각이 있으면. 근데 전세 끼어 있으니까 계속 전세로 2+2 전세로 계속 조금씩 올리면서 전세를 놓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추가로 뭐 더 부담해야 되는 건 없으니까 저한테 큰 타격은 없는 거죠. 그죠? 작은 평수도 그렇고 큰 평수도 그렇고 제가 사는 건 3단지 쪽에 있고 어쨌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중산층을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까 주택연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아파트를 팔면 안 되느냐? 아까 뭐 1탄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팔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거를 모기지론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내가 죽는 날까지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9억 이하면 가능하니까 뭐 일산 200만 마일 같은 경우는 아직 9억까지는 안 되니까 어쨌든 오늘 호가를 접수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6억 3천이랍니다. 그 원하는 호가이긴 하지만 나중에 그게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그게 이제 실거래가로 형성이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올 초에 2월 달에 잘 투자한 거죠, 그죠? 몇 개월 사이에 연봉 이상,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봉 이상으로 번게 되니까 나중에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투자를 해서 안전 자산으로 지켜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으로 투자한 돈은 부동산에 묻어두는 게 좋다고, 그래야지 안전 자산이 된다고. 왜냐하면 계속 주식을 하다 보면 언젠간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투기에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단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혹시 지금 장이 좋으니까 주식해서 부동산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그냥 부동산에 집이 아파트가 부담이 된다면 뭐 상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잘 들어올 수 있는 입지의 상가도 잘 골라서 사두시면 매달 그 월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끊겼습니다. 상가가 나한테 월세를 벌어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아파트 투자도 가능합니다. 아파트도 월세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나가서 근로소득해서 벌어들이는 것만큼 내가 이 자본소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한간에는 이거 불로소득 아니냐라고 다들 경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 내가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올바르게 자본주의 사회니까 투자를 한 거죠. 잘 투자를 해서 그 투자한 부동산에서 아니면 주식에서 돈을 번 거니까 내가 열심히 근로소득해서 벌어들인 거하고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라도 아파트 소유하고 있다면 팔지 않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혹시 거래하실 물건을 전세든 매매든 아니면 찾는 투자자 입장이라도 전세든 매매든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최상의 물건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유리하냐면 이 유튜브 홍보 동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손님이 유입되는 편입니다. 심지어는 뭐 베트남, 중국에서도 아랍권에서도 전화가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좀 더 물건을 빨리 빼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하시면 좀 더 유리합니다. 제 동영상 컨텐츠보다 전현재 공인중개사님이 하는 일산부동산이거든요. 일산부동산 치면 집사람이 하는 동영상 컨텐츠도 저보다 월등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좀 더 분발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일산에서 아파트 다주택자라도 팔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라도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속 터져 죽는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파트를 팔 주택이 있다는 건 어쨌든 행복한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규제가 이렇게 센데 왜 아파트를 팔지 말라고 하냐 의아해 하실 텐데 아파트를 사실 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다만 이제 자녀가 30세 미만이라도 월 70만원 이상 정기 소득이 있으면 세대를 분리해서 자녀 이름으로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아파트가 뭐 두 채 있고 세 채 있고 뭐 많은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취득하기가 곤란합니다. 두 주택이면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8%의 취득세를 내야 되고, 세 주택이면 이제 12%의 취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다주택자들이 다시 아파트를 취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곧 팔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내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율이 대폭 인상돼서 팔 거면 그 전에 팔아라 뭐 이렇게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팔진 않을 생각인데 최근에 이런 손님이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왜 파냐고 1주택자예요 더군다나. 그 물어봤더니 창릉 3기 신도시 분양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그리고 거주 2년 이 일산에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기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로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얼마 전에 2월 달에 투자했었던 37평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언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창릉 3기 신도시. 2018년도에 창릉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2018, 2019, 지금 2020년입니다. 아직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도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파주 운정 신도시에 3기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2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운정 3기 개발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도 지금 터도 안 판 상태인데 3기 신도시를 언제 분양해서 들어갈까요? 물론 선분양 한다고는 합니다. 그건 뭐 선분양 할 수 있겠죠. 지금 파주 운정에 3호선을 연장해 주겠다라고 10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 1m도 땅을 못 팠습니다. 10년 전에 한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해수로 2018, 2019, 2020년이 되었는데 땅 협상이 전혀 된 바가 없습니다. 이 고양시 창릉 3기 신도시에 한해서는. 물론 이제 창릉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이 이제 풀리면 그것도 또 아파트 인상에 역효과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창릉 3기 신도시 와서 분양받아라. 지금 집 사지 말고. 자, 지금 37평이 6억 초반대입니다. 그죠? 6억 초반대. 제가 2월 달에 투자할 때는 5억 1천이었습니다. 5억 1천. 그것도 전망이 아주 좋은, 굉장히 고층의 아파트 4단지 37평이었습니다. 그때 5억 1천에 투자했는데 지금 어제 손님이 내놓은 거는 6억 3천이었습니다. 호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6억 3천에 내놨어요. 5억 1천에서 6억 3천으로 뛰었습니다. 요 몇 달 사이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창릉 3기 신도시에 37평 아파트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6억 초반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4단지. 그러면 저게 몇 년 뒤에 준공해서 입주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6억 1천에 분양한다고, 아주 저렴하게 분양한다고 쳐서 6억 1천이라고 6억 2천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 몇 달 사이에도 1억 1천이 올랐는데 37평은 그 긴 시간 동안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 그 아파트 비해서 여기 4단지 5단지 37평 아파트는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무진장 많이 오르겠죠. 그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승 호재가 너무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손에 꼽아도 다 못 꼽아서 넘쳐날 정도로 호재가 앞으로 일어날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말 일산 테크노밸리가 자족도시화 될 수 있을 만큼 기업체가 들어오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뭐 굉장히 좋겠죠, 그죠?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을버스 타고 테크노밸리에 다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호재인 거죠. 어쨌든 그게 저는 뭐 8년 이상,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지났으니까 6년 정도 지나야지 입주할 수 있겠죠. 빨라야. 아직 뭐 토지 보상도 안 되고 터도 안 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빨리 내일부터 땅을 파서 토지 보상을 하고 뭐 내년부터 땅 판다고 가정해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기 신도시가 평균 8년 걸렸는데 지금 2년 지났으니까 이제 6년 뒤에 만약에 정말 성실하게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6년 뒤에 6년 동안 그러면 이 아파트 37평은 4단지 5단지의 37평 아파트는 얼마나 오를까요?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죠? 2월 달에서 지금 몇 달 안 지났잖아요.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1억이 훨씬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그러면 6년 지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분양을 노리고 창릉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아파트에 무주택자라면 사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점이 높지 않은 무주택자라면 지금 무조건 융자를 내서라도 대동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빨리 사시는 게 저는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산층으로 올라갈 사다리를 빨리 장만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팔지 마라. 그냥 버텨라. 지금 뭐 일산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거의 비켜있고 또 재산세도 사실 많지 않잖아요. 지금 전세 들어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2+2가 생겼으니까 전세가를 많이 올려받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사실 굉장히 고마운 분이잖아요, 그죠? 내가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여러분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갭 투자 방법 중에 전세 끼고 사는 방법이 정말 훌륭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3억 5천만 원을 제가 은행 융자를 내서 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다면 매달 뭐 이자 내라고 정신을 못 차렸겠죠. 근데 전세 3억 5천이니까 내가 그 3억 5천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일단 1억 1천만 원 정도 오른 거에 대한 수혜를 제가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면 빨리 투자하시는 게 좋고 1가구 1주택자라면 빨리 큰 평수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1가구 2주택이라도 그냥 버틸 수 있으면 잡고 있는 게 저는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투기를 조장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산층으로 빨리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노후 대비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연금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로 국민연금하고 주택연금하고 개인연금 이렇게 합해서 정말 풍요롭진 않더라도 돈이 행복을 사다 주지는 않겠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는 꼭 장만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알맞은 평수로 자녀 교육과 연관된 교통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에 꼭 아파트 투자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계속 영구임대 살면 안 되고 전세 살면 안 되고 월세 살면 더더욱 안 되고 빨리 아파트 장만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3억 이제
이 조정지역 내에서 3억 전세 살고 있다면 50%까지 담보대출이 나오니까 6억짜리 아파트를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대출 내서. 그러면 지금 37평 같은 경우 운 좋으면 살 수 있거든요. 좀 저층 같은 경우 6억에. 그러면 아이들도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나 역시 계속 뭐 4년마다 옮겨 다니는 번거로운 것도 없고 그래서 아파트 빨리 투자하셔서 거기에 거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등기 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혹시 요즘 뭐 주식 빵빵 터지니까 주식으로 번 돈은 부동산에 꼭 묻어두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계속 뻥튀기 하려고 주식하다 보면 또 다시 다 소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을 사두는 게 남는 겁니다. 아셨죠? 꼭 여러분의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참 3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지금 엄청 불경기인데도 베트남에서 투자하시는 분이 있었고 김포 아파트 사달라는 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백마 전세였는데 양쪽에서 다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양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성부동산은 이 유튜브 덕분에 그래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그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제가 잘 아는 커피 맛이 아주 좋은 봄카페 야외 테라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패닉 바잉 상황하고 또 서울 아파트 주인가 가격이 굉장히 올랐는데 또 폭락론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폭락론자들이 2017년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했어요. 근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17년도에 7억 얼마였고 2018년도에 8억 얼마였고 2019년도에 9억 얼마였고 2020년 지금 10억을 넘었어요. 그죠? 매년 1억씩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2017년부터 떨어진다 망한다 쫄딱 망한다고 했는데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 믿고 2016년부터 아파트 사기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많이 원망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할지 사실. 그리고 패닉 바잉이 30, 40대 유행이었고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이니까 뭐 2019년부터 30대가 가장 많이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과연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에서 뭐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를 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매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1억씩 올랐는데 그 중위 가격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죠? 사실은 아파트를 사지 못한 그 폭락론자 말을 믿고 아파트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더 후회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더 이상 1주택자 이상이면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다는 건 그건 뭐 맞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살 수 없다는 거는 아파트를 팔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아파트를 혹시 다주택자라면 2주택, 3주택자라면 괜히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나중에 양도소득세 때문에 쫄지 말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정 기간 양도세를 유예해주는 기간이 늘 있게 돼요. 그게 저는 총선 전에 한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3.5년 뒤에는 반드시 올 것 같은데 그때 팔면 되는 거죠 사실. 그죠? 자, 오늘은 일산 백마마을 3단지 4단지 사이에 있는 커피 맛이 좋은 봄카페에서 이것저것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이런 걸 추구하고 또 긍정적으로 삶을 살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걸 제 혼자 다 가져갈 수는 없고, 이 축복을 멤버십 여러분에게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행동으로 좋은 일 많이 하고 나누는 일 많이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애쓰겠습니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다 복되고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